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 이학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방사선 영상화 시스템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2시간에 걸쳐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 시간에는 엑스레이 그리고 감마레이 관련된 영상기기들의 기본 이론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상기기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진단 영상기기들의 시장 동향과 국내 현재 의료 산업용 방사선 신기술 동향, 그리고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방사선 분야의 여러 가지 기술 동향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매질이나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파티클, 그러니까 입자나 또는 웨이브, 파장을 보통 이제 방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방사선들 중에서는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그리고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이온화시키지 못하는 넌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사선 학과에서 얘기하는 방사선들은 대부분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특히 이제 우리 방사선학과에서 방사선 과학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엑스레이 그리고 감마레이 그 외에도 일렉트론, 프로톤, 뉴트론과 같은 입자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엑스레이가 발생되는데요. 전자가 다른 원자의 핵 주변을 이동하다가 전자가 에너지를 잃으면서 그 잃은 만큼의 에너지를 광자로 내뿜는 현상을 이제 브램슈트럴렁 엑스레이라고 제동 방사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방법에 의해서도 발생되며 또 이제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다른 궤도 전자 하나를 튕겨내버리고 그 전자의 바깥쪽에 있었던 더 높은 준위에 있었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그 비어있는 궤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 궤도만큼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크게 두 가지 이제 엑스레이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위에와 같이 엑스레이의 에너지별로 발생되고 있는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100kilo 일렉트론 볼트의 피크를 가진 이제 스펙트럼입니다. 텅스텐 타겟에다가 전자를 100kilo 일렉트론 볼트까지 가속시켜서 이제 부딪혔을 때 발생되는 엑스레이들을 에너지별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그려보면 스펙트럼이 발생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넓게 나오는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트럼에 넓게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제동방사선, 브램슈트럴렁 엑스레이이고요. 그 특정 에너지 대역에서만 이렇게 높게 피크처럼 이제 튀어나오는 이런 엑스레이들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바로 아까 보셨었던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입니다. 이런 엑스레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시광이나 자외선 이런 것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갖고 있고 에너지는 더 높고 감마레이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파장이 좀 길고 에너지는 좀 떨어지는 이런 파장대를 갖고 있는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엑스레이는 발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발견되었죠. 189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비렐름 콘라드 렌트겐 선생님께서 발견을 하셨죠. 캐소드레이 디스차지 실험을 하다가 엑스레이가 발생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 왼쪽과 같이 생기신 분이고 요 분이 그 와이프의 손에 이제 반지를 낀 와이프의 손을 이제 엑스레이로 처음 영상으로 남긴 이 자료가 굉장히 유명한 자료인데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이 방사선을 엄청 많이 아마 쏴서 영상을 얻었을 텐데
이런 영상을 이제 얻은 게 엑스레이의 거의 시초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엑스레이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엑스레이 발생 장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고전압을 발생시켜서 전자를 타겟에 쏴줄 수 있는 이 고전압 발생 장치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발생된 전자가 타겟 물질인 에노드에 부딪혀서 X선을 이제 쏠 수 있게 만들어진 엑스레이 튜브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가 발생될 때 이 전자가 에노드 타겟 금속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특정 스팟에서만 계속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금속 타겟이 유기가 높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에너드를 이제 회전시켜가면서, 그리고 쿨링 시켜가면서 X선을 발생시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X선 발생 장치를 통해서 발생된 X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의료 영상을 얻게 되죠. 이렇게 의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데는 X선이 물질과 반응하는 그 세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컴퓨턴 스캐터링, 그리고 이제 페어 프로덕션,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다른 이제 물질과 반응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영상을 얻게 되는, 영상의 신호로 이제 보통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X선이 인체에 흡수돼서 인체에 있는 원자 하나를 이온화시키는 이런 반응을 이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X선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하나를 튕겨내서 이온화를 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전체를 다 잃지 못하고 일부 이제 에너지를 갖고서 튕겨나가는 이런 것을 이제 컴퓨터 스캐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X선 영상에서 노이즈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X선의 에너지가 꽤 크다면 이 X선이 원자 핵의 근처에서 음전자 하나와 양전자 하나의 두 개의 페어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다 잃고, 요것을 이제 페어 프로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양전자가 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좀 옛날 만화이죠. 옛날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양전자에 대해서 간단히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지구인들을 괴롭히는 악당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양전자포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양전자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일본 전국에 있는 전기를 다 끌어 모아서 실제로 이 양전자포를 이용해서 양전자를 쏴서 이 악당을 제거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실제로 이 양전자가 발생되면, 양전자는 파지티브하게 차지되어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 이제 악당도 이제 또 비슷한 하전 입자를 쏘게 되는데, 이게 두 개가 하전 입자가 서로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의 이런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양전자가 나중에 이제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는 이제 펫 이미징에도 사용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도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X선은 이제 물질과 반응을 할 때 흡수되거나 튕겨나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X선의 에너지와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 얼마나 많이 흡수되는지, 또 얼마나 많이 튕겨나가는지, 이런 이제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X선이 많이, 뭐 100개를 쐈는데 검출기에서 사람을 통과하고 났더니 검출기에서 10개만 검출됐다, 또는 이제 100개를 쐈는데 뭐 3개밖에 검출이 안 됐다, 이 검출되는 X선의 양에 의해서 이제 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선 영상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X선이 발생 장치에서는 유니폼하게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제 인체를 투과하면서 뼈를 투과한 쪽 X선은 실제로 투과한 다음에 흡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X선이 이제 양이 줄어들어 있을 거고, 연부 조직을 투과한 X선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입사한 양에 비해 투과한 양이 좀 더 많겠죠. 그 이제 정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미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체를 투과한 다음에 이제 유니폼해지지 않은 이 X선을 검출해서 이제 영상을 얻게 됩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방법이고 현재도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제 필름을 이용한 아날로그 이미징 방법입니다. X선 디텍터 쪽을 살펴보면 필름 바로 앞에 이제 포스퍼라는 이제 인광체가 있어서 X선이 필름에 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 이제 포스퍼에서 필름과 반응해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로우 에너지 계열의 빛으로 바꿔주고요. 요 이제 로우 에너지 계열의 빛들이 이제 필름에 직접 닿아서 필름의 색깔을 변화시켜서 이제 영상을 얻게 해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아날로그 기반의 필름 이미징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디지털 영상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 인텐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플로로스코피 방법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환을 통해서 CCD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다시 받아보는 이런 방식이고요. 최근에는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CR이라는 이제 검출기인데요. CR에는 방사선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이 엑스레이의 만큼의 에너지를 캡처할 수 있는 이제 캡처 엘러먼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선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특정 파장대에 레이저를 쏴주면 얘가 다시 이 에너지를 받았었던 에너지만큼을 다시 이제 빛으로 내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레이저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레이저를 스캔해 가면서 빛의 양을 다시 PMT라는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얻어내서 2D 영상을 얻어내는 이런 이제 CR이라는 장비들이 최근에 사실 일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제일 앞선 기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Thin Film Transistor라고 하는 TFT 기반의 디지털 라디오그래피 DR 방법입니다. 실제로 요게 이제 DR 패널에 들어가 있는 DR 디텍터에 들어가 있는 서브 픽셀 하나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요 픽셀 크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에 사용되고 있는 녀석들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만모에 사용되고 있는 애들은 75 마이크로미터에서 50 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도 이제 작은 픽셀들을 갖고 있는 고해상도의 디텍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작은 픽셀들을 여러 개를 2D 형태로 배열을 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한동안 다이렉트 컨버전 방법이냐 인다이렉트 컨버전 방법이냐 이제 X선을 바로 전화로 만들 거냐 아니면 신틸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변환시킨 다음에 그 빛을 검출해내는 이런 방식을 이용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로 기술 갖고 경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다이렉트 컨버전 방식으로 이제 기술이 이제 제품들이 보통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방사선 중에 X선을 이용한 이미징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레이를 이용한 이제 핵의학 영상 기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의학 분야에서는 그 X선을 기반으로 하는 CT나 뭐 이런 영상과는 다르게 펑셔널한 이미징, 이제 분자의 기능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이제 이미징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상이 이제 다음과 같은 영상입니다. 이제 환자를 CT로 촬영했을 때 이렇게 아나토미컬한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펫 영상을 얻으면 이제 해상도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요 이제 폐암 환자 케이스인데 이제 폐암에 있는 요 암 부분이 CT에서는 보였었지만 펫에서도 보이죠. 하지만 이 심장에 전이되어 있는 이제 암 조직 같은 경우는 CT에서는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능적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의학 영상 기기들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핵의학 영상 기기들은 X선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얻는 X선 기반 장비들이랑 다르게 인체에 직접 방사선을 내는 감마레이나 이제 포지트론 양전자 발생을 시키는 이런 방사성 트레이서를 인체에 직접 주입하고 이때 나오는 몸에서 발생되고 있는 방사선의 분포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테크니슘 99M이라고 얘기하는 감마 카메라나 스펙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방사성 추적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혈관에 직접 이런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을 하고
영상을 얻게 됩니다. 어떤 질병을 촬영할 건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제 방사성 추적자들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장비에서 촬영할지에 따라서도 이제 또 이제 다른 방사성 추적자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핵이약 영상기에서 사용되는 방사선들은 레디오액티브 디케이, 그러니까 방사성 붕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언스테이블한 이제 불안정한 핵이 일반적으로 이제 안정화된 물질로 변화하면서 이제 특정한 파티클이나 이제 광자를 내뿜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감마선이나 양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핵이약 영상기들은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엑스레이와 감마레이가 뭐가 다른 건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방사선과 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X선과 감마선은 물질과 반응은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대부분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지만 X선은 원자의 핵 바깥에 있는 이제 전자와 반응해서 이제 발생되는 현상을 엑스레이라고 얘기하고 원자의 핵이 붕괴하면서 이제 발생되는 방사선은 이제 감마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X선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게 나오고요, 왼쪽과 같이 감마레이는 스펙트럼을 이제 특정 에너지를 갖고 있는 스펙트럼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감마선은 일반적으로 X선에 비해 이제 에너지가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인체도 잘 투과하지만 사실 검출기와도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검출기에서 반응을 잘 해야 이제 검출이 되는데 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로 전자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직접 변환 방식의 검출기들보다는 아직은 신틸레이션 디텍터라고 해서 성광체를 이용해서 간접 변환 방식을 통해서 성광체에서 발생된 감마레이에서 발생된 빛을 이제 측정하는 이런 이제 검출기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이때 사용되는 이제 성광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섬광체에서 나온 섬광 결정이나 섬광체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가시광 근처의 이제 빛을 전자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광 센서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감마선 영상화 장치들, 핵이야 영상기기들은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PMT라고 얘기하는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라고 얘기하는 진공관 형식의 이제 센서들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 SIPM 또는 MPPC 또는 GAPD, 가이거 모드, 에버런시 포토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센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센서를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PMT에 비해 훨씬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고 PMT가 이제 필요로 하던 고전압 발생장치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MRI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ET-MR과 같은 이제 융합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이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핵의 영상기기들은 환자 몸에 직접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환자 몸에서 이제 방사선이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주입하면 방사선이 많이 나와서 깨끗한 영상은 얻을 수 있겠지만 환자한테 가는 이제 방사선 피폭량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극소량만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뛰어난 검출기를 이용해야지만 이제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광자 개수형 방법을 이용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굉장히 이제 올리는 이런 검출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광자 개수형 검출기들은 감마선 이제 하나 들어왔을 때 검출기에서는 언제 들어왔는지 타이밍 정보와 그리고 그 감마선의 에너지 정보 그리고 어디로 들어왔는지 이제 위치 정보까지 얻게 되는데요. 실제로 센틸레이션 디텍터에서 이제 빛을 측정해 보면 방사선이 들어온 순간 시그널이 이렇게 빠르게 튀어 올랐다가 천천히 이제 디케이 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되는 전자 신호를 통해서 언제 들어왔는지 타이밍 정보 그리고 얼마나 센 에너지의 감마선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제 에너지 정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이제 위치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바로 이제 이런 디텍터들을 여러 개 묶어서 어레이 타입으로 구현을 해 놓은 다음에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그
포토 디텍터들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앵거 포지셔닝, 앵거 로직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얻게 되는데, 두 개 이상의 센서에 동시에 들어온 신호의 양의 크기의 비율을 이제 따져서 이쪽 검출기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이쪽 검출기에서는 조금 들어오면 이쪽 검출기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반응했다는 걸 이제 다시 추정해내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광자 개수형 검출기의 위치까지, 위치 정보까지 추출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검출기가 바로 감마 카메라이고요. 이런 감마 카메라는 인체에서 발생되는 방사 형태로 발생되는 감마선 중에 특정 방향에서 날아온 감마선만을 투과시키는, 이런 투과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폐하는 콜리메이터와 아까 설명드린 감마레이 디텍터, 이 두 가지의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콜리메이터는 어떤 방향에서 날아온 방사선을 투과시킬 거냐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콜리메이터 두 가지가 이제 평행하게 날아온 감마선만을 투과시키는 패럴레럴 콜리메이터, 그리고 이제 피놀 카메라처럼 이제 특정 홀 하나를 통과된 감마선만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얻는 이제 피놀 콜리메이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의료용으로. 패럴레럴 콜리메이터 같은 경우 홀의 개수가 많다 보니 민감도는 높은데 이제 해상도는 좀 떨어지고, 피놀 콜리메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홀 하나를 통과된 감마선만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다 차폐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고 대신 해상도는 좀 높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감마 카메라는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마 카메라는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수입 대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있고요. 제가 연구했었던 연구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감마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마 카메라가 크기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 이것들을 이제 손 안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감마 카메라를 개발해보자 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전자회로부터 이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까지 다 국내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코발트 57이라는 감마 선원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한 감마 카메라의 해상도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고요. 다음은 소듐 20이라는 펫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감마 선원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얻은 결과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대학에서 개발한 감마 카메라 기술을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상용화하기 위한 시도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이제 감마 카메라를 이용해서 광학 영상과 융합해서 리얼타임으로 이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데모입니다. 요 이제 인형 뒤에 붙어 있는 게 감마 선원이고요. 동그랗게 이제 감마 선원이 붙어 있고 점 선원인데, 실제로 검출기 앞에 차폐체로 차폐를 하고 있다가 차폐체를 제거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감마선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감마 카메라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감마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층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장비가 바로 이제 스펙트입니다. 스펙트는 싱글 포톤 에미션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의 약자로 여기 병원 가면은 CT랑 비슷하게 생겨 있는 이런 이제 장비입니다. 방사성 똑같이 이제 감마 카메라 똑같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표시된 표지자를 이제 환자한테 주입을 하고, 대신 촬영 대상 이제 환자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분포를 영상화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이제 두 디텍터가 겐트리에 묶여서 360도 회전해 가면서 이제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다시 영상 재구성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단층 영상으로 이제 얻어낼 수 있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브레인 스터디, 심장질환 진단, 그리고 암 진단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펙트는 이제
감마 카메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콜리메이터, 그리고 감마선 검출기, 그리고 이제 감마선 검출기와 콜리메이터를 회전시킬 수 있는 운동장치인 겐트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인체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을 이 디텍터가 회전해 가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 사인 형태의 휘어져 있는 이런 신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각도별로 얻은 신호를 이렇게 쌓으면 사이노그램이라는 신호를 얻게 되는데요. 이 사이노그램을 다시 영상 재구성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단층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환자의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얻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인 형태의 사이노그램을 다시 재구성된 단층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 기술을 영상 재구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영상 재구성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지만 현재 여기서 보여드렸었던 것은 백프로젝션이라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이용해서 영상 재구성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보셨었던 것과 같이 이제 감마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펙트를 개발하는 연구도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 연구팀이 개발했었던 소독물용 스펙트에 구동되는 영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울트라 마이크로 핫스팟 팬텀이라는 이제 플라스틱 안에 작은 홀들이 나 있고요. 이 홀 안에 이제 방사성 물질을 주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홀들이 나 있는 팬텀을 촬영해서 이제 실제로 영상이 얻어지는지 해본 결과이고요. 저희가 얻었었을 때 결과가 1.35mm 사이즈의 홀까지 구분해낼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을 사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괴 영상기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비이고 현재 제일 많이 필드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가 사실 이제 펫인데요. 펫은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의 약자입니다. 앞서 잠깐 보셨던 양전자가 사실 여기에 사용되는데요. 실제로 이 원리는 양전자가 에너지를 잃다가 충돌을 해서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잃다가 우리 인체의 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전자 하나와 만나게 되면 180도 방향으로 감마레이 두 개를 이제 내뿜으면서 사라지게 되는 이 현상을 이제 애닐레이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현상에서 발생되는 감마선 두 개, 180도 방향으로 발생되는 감마선 두 개를 동시에 취득해서 영상을 얻어내는 장비가 바로 이제 펫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감마선을 취득해서 영상을 얻는다라는 이 기술을 바로 코인시던스 카운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이제 180도 방향으로 나오는 감마선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기 때문에 사실 콜리메이터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훨씬 더 뛰어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장비가 이제 펫이고요. 이 장비는 이제 소독물용 장비로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프리클리니컬 펫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펫 검출기를 보면 이제 환자가 들어가는 이 보어 바깥에 환자 몸을 둘레로 전부가 다 이제 감마선 검출기로 둘러싸져 있는데요. 이때 환자 몸에서 발생된 포지트론이 애닐레이션 하면서 감마선 두 개를 내뿜는데 운 좋게 하나는 검출되고 하나는 검출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싱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싱글 이벤트는 다 지워버리고 실제로 검출기에 동시에 검출된 요 코인시던스 이벤트만 갖고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감마선들을 놓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펫은 이제 검출기 두 개에서 동시에 검출된 감마선을 특정을 해서 이제 그 정보만 이용해서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이 방법이 코인시던스 디텍션이고요. 실제로 감마선 검출기에서 검출된 두 개의 신호로부터 시간 정보를 뽑아내고 그 두 개의 시간이 우리가 미리 세팅해둔 수 나노세컨드 또는 수백 피코세컨드 안에 들어왔는지를 판단을 해서 두 개가 이제 시간차가 많이 나면 지워버리는 이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감마선이 애닐레이션 포톤이 발생돼서 검출기까지 날아가는 이 시간이 광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짧거든요. 굉장히 짧은 타이밍 윈도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펫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검출기 두 군데에서 동시에 감마선이 검출되었을 경우를 이제 갖고서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한 포지트론 양전자가 이제 어닐레이션을 하면서 일어난 이 현상 감마선 두 개를 검출하는 경우를 true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포지트론에서 감마선 두 개가 발생은 되었는데 실제로 가다가 감마선 하나가 인체에서 컴퓨터 스캐터링을 일으켜서 이제 튕겨서 나가는 스캐터 현상, 그 외에도 포지트론 애닐레이션이 우연히도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 중에 페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녀석들끼리 한 페어로 이제 검출되는 이런 랜덤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트루를 제외한 스캐터와 랜덤은 펫 영상에서 보통 노이즈로 발생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펫 검출기로부터 얻은 신호도 이제 사이노그램 형태의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를 다시 이제 영상 재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층 영상을 얻게 되고요. CT나 MR과 같이 해부학적 정보가 풍부한 이런 장비들에서 얻은 영상과 같이 융합해서 우리는 PET-CT나 PET-MR과 같이 이제 멀티모더한 영상을 얻어서 진단에 훨씬 더 이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로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 중에 방사선 기기들, X선 영상 장치, 그리고 이제 핵의 영상 기기들, 감마선 영상 장치들에 대한 개론과 간단한 기술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최신 연구 동향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